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07호 제7면 기사입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 수행기관 태블릿 PC 기증받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웹툰 플랫폼 탑툰의 운영사, 주, 탑코가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에 약 1,100만원 상당의 태블릿 PC를 기증했다고 전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기증식을 개최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번 태블릿 PC 기증으로 교육장으로 이동이 힘든 장애인도 찾아가는 온라인 웹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웹툰 산업이 장애인의 대표적인 직업군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태블릿 PC 기증을 받는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원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운영하는 기관으로 청년 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해 자립을 도모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전국 단위 수행기관 11개소에서 장애인 대상 웹툰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2019년부터 진행된 청년 장애인 웹툰 아카데미는 취미로 웹툰을 접하던 청년 장애인에게 취업의 문을 확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상생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달 막을 내린 제24회 부천국제만화축제 기간에는 뉴미디어 시대장애인 웹툰이 희망이다를 주제로를 개최함으로써 구체적인 성과를 사회 각계와 공유하는 한편 모처럼 민관학 및 정계가 함께 실질적인 지원 체계 구축을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태블릿 PC 기증식에 참여한 신종철 원장은 2019년부터 시작된 청년장애인 웹툰 아카데미는 접근이 쉽고 심리적인 치유에도 도움이 되고 있어 장애인들의 많은 신청을 받고 있다. 탑코 임직원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청년장애인을 위한 태블릿 PC를 기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19 유행이 끝나면 현장에서 같이 만났으면 좋겠다. 또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이러한 기증 사업이 좀 더 정교하고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탑코 김경수 부사장은 탑2는 일본, 대만, 미국 등 글로벌 진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성장하는 만큼 사회적 역할과 소외계층에 기여하는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기부를 더 늘려나가려고 한다. 단순 기부보다 장애인이 사회일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전국 11개 수행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K카믹스 아카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수행기관별 4월 물결표 쌓인 11월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 장애인에게 웹툰 다양한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천시 주거위기 가구의 긴급 임시주택 지원해. 부천시는 화재로 인한 주택 전소, 임대료 체납 등으로 거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시켰다고 밝혔다. 부천시가 운영하는 긴급지원주택은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체납이나 화재 등으로 주거 마련이 어렵게 된 주거위기 가구에 최대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부천시는 지난해 12월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5호의 임대주택을 지원받았다. 이에 주거복지센터가 위탁관리를 맡아 운영하면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입주 자격 등의 심사를 거쳐 제공하고 있다. 부천시가 제공하는 임시주택 5호는 지난 10월 7일 기준 모두 입주 완료된 상태다. 경매위기, 월세 체납으로 인한 퇴거위기 가구와 화재로 인한 주택 소실 가구가 입주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에게는 단기간 거주하면서 새로운 안정된 주거지를 마련하여 이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 등 이주 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재로 인해 긴급임시주택에 입주한 대상자는 화재로 인해 살던 집이 잿더미가 되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긴급임시주택으로 이주하여 거주지의 안정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찾았다고 말했다. 김인기 시 공동주택과장은 갑작스러운 주거위기 상황으로 주거공간이 절실한 가구에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주거상실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 도시농업과 부천시 장기요양지원센터 장기요양요원 복지증진 치유농업 교육 진행. 부천시 도시농업과의 지원으로 부천시 장기요양지원센터의 요양, 보호사 및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의 치유를 위한 치유 프로그램인 장기요양요원 복지증진 치유농업 교육을 계획하여 원예작물을 매개로 한 치유 프로그램을 6회기로 진행한다. 부천시로부터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부천 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서미숙, 또한 부천시 자원봉사자단체로 등록한 전국치유농업연구협회 대표 서미숙는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치유농업의 공익적 가치, 농업,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동을 통해 지역민의 심리적,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건강한 삶의 질 회복 등을 목표로 장기요양요원 복지증진 치유농업 교육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총 6회 과정으로 진행하는 장기요양요원 복지증진 치유농업 교육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하고 있으나 집에서 배송받은 치유 키트로 실시간으로 자연으로 떠나는 치유 현장 비대면 실습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장기간의 외출을 할 수 없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분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여 진행된다. 부천 생생도시농업네트워크 대표 서미숙, 전국치유농업연구협회 대표 서미숙는 원예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도시민이 건강한 삶의 목표를 제공하고 농업,
농촌자원의 다기능 농업을 제공할 계획이다. 수원시 시각장애인에게 지방세 납세고지서 점자 한글 확대 안내문 제공. 수원시가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글씨 크기를 확대한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제작 발송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수원시는 올해 6월 전국 최초로 지방세 납세고지서 한글 확대 안내문을 제작해 관내 만 70세 이하 시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정기분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 지난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고지서를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문으로 제공했지만 점자를 모르거나 약시인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지난 6월부터 글씨 크기 확대 안내문도 함께 제공했다. 시각장애인용 안내문 제작 대상은 등록면허세 1월, 자동차세 6, 12월, 재산세 7월 9월, 주민세 8월 등 지방세 정기분 연 6회이다. 안내문에는 부과 세목, 과세금액, 납부기한, 가상계좌번호, 가산금, 문의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가 담겨 있다. 제작 발송은 경기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에 위탁했다. 올해 10월 기준으로 등록면허세 24건, 자동차세 31건, 재산세 116건, 주민세 184건, 재산세 103건 등 458건의 시각장애인용 안내문을 제작했다. 수원시는 올해 12월부터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바코드를 납세고지서에 표기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용 점자, 한글 확대 안내문이 시각장애가 있는 납세에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납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2020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 대학생 모집. 수원시는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2020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참여 대학생을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년도 이후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 대출을 받은 대출 당시 소득분위 8분위 이하 대학체, 교육, 학생이다. 091, 10월 5일. 현재 학생 본인이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학생은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기존의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은 사람도 재신청할 수 있다. 졸업생, 대학원생, 다른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선정자, 경기도 2021년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선정자, 대출 완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도 상환이자, 2016년도 이전 대출 이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 금액은 2017년도 이후 대출금의 2021년 상반기 1월 1일 물결표 쌓인 6월 30일 발생 이자다. 지원은 한국장학재단 대출금 상환 방식으로 12월 중 이루어진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생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한다. 수원시 홈페이지 공모 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원시청 청년정책관에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평일 9시 물결표 쌓인 18시. 수원시 2021년 하반기 찾아가는 의료급여제도 교육. 수원시는 14에서 15일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을 했다.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 사이에 의료급여를 신규 취득한 6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교육은 14일 권선 이동행정복지센터, 15일 메탄 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의료급여 관리사가 의료급여 지급 절차 본인 부담금 올바른 약물 복용법 동일 성분의 약품 중복 투약 예방법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제도와 건강생활 유지비 요양비 노인 틀니 임플란트 비용 지원 제도 등을 소개했다. 의료급여 제도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다.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서비스, 진찰 검사, 치료 등을 제공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의료급여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만성질환을 앓는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의료복지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기회가 적다며 찾아가는 의료급여 제도 교육이 신규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적정한 의료 이용 및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